안녕하세요.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 편집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놓아버림의 기제. 놓아버림이란 무엇일까요? 놓아버림은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듯 마음속 압박을 갑작스레 끝내는 일입니다. 놓아버리면 마음이 놓이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한결 기쁘고 홀가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자면 심하게 말다툼을 하느라 화내고 언짢아 하다가도 불현듯 모든 일이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웃음이 터지고 압박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화나고 겁나고 욕본다 싶다가도 문득 기쁘고 홀가분해지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에서든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늘 기쁘고 홀가분하게 느낄 뿐 기분 탓에 난처할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놓아버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과 마음가짐 그리고 믿음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저장소를 지고 다닙니다. 여기에 압력이 쌓일수록 괴롭기 그지없고 병이 생기고 잦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음속 감정을 겁내게 된 까닭은 감정에는 엄청난 양의 부정성이 들어있어서 자칫 깊이 들어갔다가 압도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의식기제가 없기 때문에 감정 마주하기를 겁내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이나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이에요. 생각 자체로는 괴롭지 않은데 그 밑에 깔려있는 감정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항복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일단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어떤 감정이든 언제 어디서나 즉시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놓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항복 상태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항복 상태란 창조성과 자발성이 마음속 갈등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갈등이나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최대한의 자유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항복 상태를 통해서 우주의 본성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이 우주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대한 좋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억제와 표출 그리고 회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억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억제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억제한 감정이 주는 압력이 커지면 나중에는 짜증을 잘 내는 성격이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목이나 등의 근육 긴장, 두통이나 복통, 생리불순이나 대장염, 소화불량이나 불면증, 고혈압 알레르기 등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은 이 감정에 대한 죄책감과 공포가 너무 커서 의식적으로 절대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내면의 압력을 내보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내면에는 억제할 수 있을 만큼만 부정적인 감정이 남게 됩니다.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감정을 표출하고 나면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예요. 그 이유는 첫째, 어떤 감정을 표출하게 되면 그 감정은 증식되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그 감정을 표출한 까닭에 나머지 감정은 알아차릴 수 없도록 억제되고 맙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남에게 표출하고 나면 관계를 악화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표출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챙겨서 중화시키는 것입니다. 긍정적 감정만 남기고 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피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감정에서 벗어나는 기제입니다. 이런 회피의 기제는 그 활동 자체에 중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가 불완전할 뿐만이 아니라 별 효과 없이 스트레스만 줍니다. 이와 반대로 감정을 놓아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즉각 포기하고 항복함으로써 압력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된답니다. 몸의 생리작용에도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피부색과 호흡, 맥박과 혈압, 근육 긴장도, 위장 기능, 각종 혈중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스트레스의 핵심 원인이 무엇일까요? 스트레스의 진정한 근원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겁이 얼마나 많은지는 안에 이미 차 있는 두려움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외부 자극은 그 두려움을 촉발시킬 뿐이에요. 안에 두려움이 많을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앞일을 겁내고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겁먹은 사람에게 세상은 섬뜩한 곳이에요. 화난 사람에게 세상은 불만스럽고 짜증나는 투성이인 곳입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보는 세상은 유혹과 죄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겪게 되는 사건이나 감정을 원인이라고 탓하면서 나 자신을 희생자로 봅니다. 걔들 때문에 화가 나. 그 인간 때문에 속상해. 난 그 일이 겁나. 세상 일이 불안하고 두려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발산 수단을 찾다가 외부 사건이 방아쇠 겸 핑곗거리를 찾아 터져 나오는 것 뿐이에요. 또한 사회에 길들여진 탓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마저도 억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의 압력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마음은 외부에 어떤 일을 만들어 내 감정의 압력을 분출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슬픔이 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삶에서 슬픈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겁 많은 사람은 겁나는 일을 만들어내고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진동을 방출하고 있어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강력해지는데요. 감정 또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진동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진동은 몸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주고요. 보고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현실의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것이죠. 마음은 차원이나 크기가 없답니다. 따라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래서 마음이 진동 에너지를 통해서 그 상태를 송출할 때 송출의 거리에는 제약이 없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결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으로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령 능력자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에너지를 포착해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과학적 근거를 밝히는 일은 양자물리학에서도 큰 흥미를 보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는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감정은 진동하는 에너지장을 방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 값에 딱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본 법칙은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주파수대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사랑은 나의 삶에 사랑을 끌어들이고요. 의욕이 없는 사람은 빈곤한 여건을 끌어들이게 된답니다. 이 에너지가 미치는 범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모든 동물과 식물, 심지어는 물건에게도 해당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놓아버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놓아버림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감정이 일어나도록 놓아두기, 감정과 함께하기, 감정을 바꾸거나 어떻게 하려는 바람 없이 감정 스스로 제 갈 길을 가도록 놓아두기, 이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이 놓아버림의 첫 단계는 감정을 지니고만 있을 뿐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분출하거나 겁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감정을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지 않고 그저 감정은 감정일 뿐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감정을 그저 생생하게 느끼기만 하면서 어떻게 바꿔보려는 노력에 모두 항복하는 것이에요. 감정에 저항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감정에 저항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에요. 감정에 저항하거나 감정을 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면 감정이 달라지면서 강도가 약해지게 됩니다. 감정에 저항하지 않으면 감정 이면의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그 감정이 없어집니다. 놓아버릴 때는 모든 생각을 무시하세요.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에는 신경을 끄세요. 이때 생각이란 감정이 생긴 까닭을 설명하는 마음의 합리화에 불과하답니다. 항복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 격한 감정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생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면 애착을 놓아버리게 된답니다. 어떤 것을 즐길 수는 있어도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항복하게 되면 자신 이외의 사물이나 사람에게 점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만일 어떤 감정을 항복했는데도 그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올 때는 항복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는 그대로 올라오게 놔두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완전한 항복이 일어날 때면 황홀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나의 감정이 곧 나는 아니며 진짜 나는 감정을 지켜볼 뿐임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자각하는 나는 늘 같습니다. 변치 않는 목격자가 존재함을 더욱더 자각하면서 자신이 그런 의식 수준에 들어섰음을 알게 된답니다.
갈수록 현상의 경험자가 되기보다는 현상의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큰 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동안 감정에 속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놓아버림은 우리가 타고난 능력이에요. 새롭거나 생소한 방법이 아닙니다. 비밀리에 전수되는 가르침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주창한 사상이나 신념 체계도 아니랍니다. 우리 내면의 본성을 활용하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것입니다. 얼마 동안 놓아버림을 실행해서 실제로 벌어지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자신의 생각을 웃어넘길 수 있게 된답니다. 생각은 모조품일 뿐이에요. 실상을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우스꽝스러운 트릭일 뿐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던 일에 완전히 몰입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의 흐름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하죠.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저항감이나 노력 없이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할 뿐이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자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내면에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는 진실이 있답니다. 이 진실은 스스로 성립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기법의 효과가 좋은 탓에 항복에 저항이 생기는 일도 벌어지는데요. 삶이 별로 여의치 않거나 감정적으로 괴로울 때는 계속해서 열심히 놓아버림을 실천한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놓아버림을 통해서 공경에서 벗어나고 만사가 순탄해지게 되면 놓아버림을 그만둔답니다. 이것은 큰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아무리 좋더라도 더 놓아버릴 것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놓아버림으로써 얻은 고양 상태와 탄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놓아버림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좋아질 것입니다. 놓아버림 자체에 어떤 탄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일단 놓아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쉽게 되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면 항복할 만한 감정을 감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거나 기분이 좋을 때 놓아버림을 그만두는 것이죠. 하지만 항복할 만한 감정은 언제나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계속 놓아버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 감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그 느낌을 그냥 항복하세요. 느낌을 그대로 놓아두고 그것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때면 그 느낌을 낱낱이 조각내서 놓아버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우리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은 무엇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그럴 때는 흔히들 품고 있는 신념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런 신념부터 놓아버리세요.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신념을 놓아버리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신념도 놓아버리세요. 이런 심리적 장벽을 모두 놓아버리면 더욱 쉽고 수월하고 즐겁게 항복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0세 유미의 성장일기의 이유미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